병설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 등교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버스가 학교를 떠납니다.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모두 이 버스를 탑니다. 저출생의 여파로 인근의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으며 주변 10개의 마을의 아이들이 이곳으로 통학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통학거리가 더 멀어지게 된 겁니다. 오전 8시 10분경 첫 번째 탑승자인 건우를 태웁니다. 늦지 않게 버스에 탑승하려면 등교 시간보다 2시간 가까이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15분쯤) 더 달렸을까? 두 번째 탑승지에서 아이들을 태웁니다. 이렇게 통학버스는 7군데 마을을 거쳐서 학교로 갑니다. 총 운행거리만 31km. 장거리 등교의 피곤함은 아이들의 몫입니다. (8시 50분경) 이제 마지막 탑승지에서 아이들을 태웁니다. 시쳐 보이죠? 저희가 7시 55분에 출발하면은 첫 번째 탄 아이가 8시 12분에 타요. 학교 들어오면은 이게 1시간 정도 타는 거죠. 애들이 지치죠, 아침부터는. 또 학교 때 또 1시간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죠.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아이들이 매일 감수해야 하는 시간. 아이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좀 갈 때가 너무 지루하고 시간이 길 때? 지루하고 피곤해요. 좀 졸리고 피곤했어요. 제 생각엔 지평 연내에서 살아서 차라리 여기까지 걸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단순히 뭐 1km, 2km 멀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점을 찍고 그 버스가 운행을 하게 되잖아요. 1km 멀어지게 되면은 이게 1, 2분 그 등하원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분, 20분 이렇게 늘어나는 연쇄작용이 있어요. 결국엔 그 시간에는 충분히 애들이 보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아기들에도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제2의 도시 부산. 한 지자체에서 지난해 충격적인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합계 출산율 0.31. 이제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인구 절벽의 충격은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됐습니다. 부산 중구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유미정 씨. 일어나야지. 오늘 갔다 오면 내일 또 쉬잖아, 그지? 유아야, 일어나. 다 일어났어. 너만 안 일어났어. 일어나. 매일 아침마다 그야말로 등원 전쟁이 시작됩니다. 해야지. 자, 안돼. 이거 뭐 누나 체크하는데? 어린이집 안 갈 거야. 엄마가 출근 준비를 할 동안 하준아. 아이들을 씻기는 건 아빠의 몫입니다. 빨리 하고 가자. 이 못해? 응. 알겠어.
약 이거 하나 사는 거 뭐 어렵겠나 싶지만 사실 이것도 일입니다. 다 일이에요. 바쁜데 이거 하나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아이 둘을 낳고 육아에 전념하다 1년 전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유미정 씨. 형아 잘 먹지? 하지만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기침하는데 약 먹어야겠다. 유아야 너 거 먹어. 복직을 앞두고 첫째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을 찾지 못한 건데요. 결국 둘째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첫째를 함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틈날 때마다 유치원을 알아봅니다. 1,800원. 도보로 내년엔 둘째도 유치원에 가야 할 나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 맞벌이긴 하지만 제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국공립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좀 많이 적고 그래서 웬만하면 국공립을 보내고 싶은데 중구에 없네요. 국공립이 사립 한 군데밖에 없네요. 유치원에 갈 수가 없겠는데요. 중구 전체에 국공립 유치원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에 맞아요. 다른 지역까지 알아봐야 하는데 문제는 통학 거리입니다. 버스로 24분인데 여기가 저희 집인데 걸어서 여기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얘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애 둘을 데리고 여기를 간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아침을 여기에 다 소비를 해야 되는. 여긴 안 되겠네. 부산 서구까지 포함해서 국공립 유치원은 5곳. 문제는 가까운 유치원도 버스로 15분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걸어서 내려가. 통학버스라도 있는 경우엔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통학버스는 미운형이네요. 여긴 통학버스가 없습니다. 무조건 대중교통을 타던지 자동차를 타던지 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6분이지만 택시비가 4,800원. 왕복으로 하면 10,000원 정도겠네요. 하루에. 도보로 31분. 당장 내년부터인데 지금 큰일 났어요. 부산인데도 시골도 아닌데 이러네요. 저희가 출근을 하면서 데려다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7시 이렇게 먼저 나가야 될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 출근 시간에 7시에 애들을 준비시켜서 보낼 수가 없고 그게 매일 데려다 주는 거는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등하원이 엄마의 몫이 될수록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리세요. 육아 인프라가 사라질수록 그로 인한 불편함은 왜 부모의 몫이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하원 후 아이들과 놀이터에 잠깐 들르는 것도 미정 씨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갓길에 잠시 주저앉아 노는 아이들. 근데 이제 내 입을 찾아야지, 유아야. 4개짜리를 찾아야지. 아까 전에 나 신데렐라 봤어. 있어. 근데 놀이터 가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놀이터가 없어요. 저희 동네 놀이터 하나도 없어요. 놀이터는 없고 근린공원은 있어요. 거기서 보통 놀고 놀이터는 없어서 차 타고 나가야 놀 수 있어요. 엄마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놀이터 친구들하고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못 갔어.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가면 되겠네. 놀이터라도 가려면 다른 동네로 원정을 가야 하는 상황.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도착한 곳은 근처 근린공원입니다.
아이들은 미끄럼틀 대신 운동기구를 놀이기구 삼아 시간을 보냅니다. 그 동네는 전신이 빈집이라. 우리 요 밑에요. 빈집이 많아가지고 전신에 밤만 되면 고양이들만 버글버글한다.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고민이 깊습니다. 엄마들이 여기 가니까 이런 놀이터가 있다. 이런 데 살기 좋네. 이런 인식이 생겨야 되는데 이미 저희 동네는 저기는 애들 시설이 없잖아. 저기는 애들 데리고 살기 힘들겠다. 이런 시선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사를 오겠어요? 안 오겠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동네에선 육아 인프라가 붕괴되고 이는 다시 젊은이들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아이들 지금 이 사람이 줄어들면서 지금 더 이상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시설들이 폐쇄되고 인프라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안 없이 그냥 없어지기만 하면은 모든 책임은 아이와 엄마한테만 가는 거예요. 이게 불평등인 거예요. 젊은 사람이 떠나는 거의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족을 꾸리해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정착을 안 해요. 하다가도 아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지역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게 젊은 사람이 떠나가면서 인구가